네, 아저씨과 놀다 보면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산별곡, 청산의 우리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청산에 사무실을 만들고 첫 녹음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옥천만 해도 많이 넓은데요. 그 중에 또 읍과 가장 멀리 있는 청산에 또 지역 소식과 지역의 문화적 향수를 더 많이 느끼도록 우리 이번에 큰 이런 방송국이 이쪽에도 개설된 것은 우리 지역민으로 볼 때도 큰 일이고 축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김사헌 세산 곤충체험농장 대표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연방희 선생님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보는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 안전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 평화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안보는 다시 말해서 안보는 싸워서 때려잡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보는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연방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결국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런 무기를 발전시켜서 서로 경쟁하고 이러는 사회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이 그 사회에 안전한 기반을 만들고 그것이 구축이 돼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행복 중에서도 지금은 이 행복 중에서도 치유 농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치유 곤충이라는 말이 또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 백색 소음이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말이 되었습니다만 곤충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적 치유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세산 곤충 체험농장 대표를 맡고 계신 김사헌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또 교육 갔다 오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제가 좀 모셨습니다. 선생님 직접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세산 곤충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헌입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 이 라디오 부스 처음 이용하는 거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지금 막 수업을 마치고 오시는 길이잖아요. 네네. 어느 학교였어요? 오늘은 학교가 아니고 그 꿈다락이라고 꿈다락. 그쪽에 다녀왔습니다. 꿈다락 지금 안내. 네네. 예. 그 요즘은 마을별로 이 마을 학교식으로 이런 운영해가지고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더 질적으로 좀 그 케어도 하고 좀 책임지려는 이런 모습들이 각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한테 애양심을 심어줘가지고 애양심. 예,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군데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이런 돌봄 학교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뭐 안내도 그렇고 안남도 그렇고 청성, 청산 네. 다 지금 이제 학교가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양심이 생긴다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아이들이 내가 태어난 데서 나는 공부도 하고 내가 성장도 하고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나는 계속 살 거야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다면 더없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김정환 선생님은 지금 충북에서도 곤충 모임을 하고 계세요. 네네. 이 단체 이름과 좀 하는 일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는 충북곤충산업연구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충북 지역의 곤충 농장들의 그런 애로사항, 네.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곤충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옥천 지역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세산 곤충 체험 농장이 한 군데인가요? 옥천에서? 생물 관련해서는 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귀중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북은 그러면 전체 충청북도를 얘기하니까 많이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4-5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요? 예.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네. 아주 이제 개척하는 의미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교육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교육을 이렇게 하고 오셨지만 네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곤충에 대한 질문도 무수히 많이 쏟아낼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이 키워왔던 거 또는 길 가다가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는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그 생물체가 단순히 놀잇감? 그런 식으로 먼저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 사업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아재학교에도 아이들이 오는데 이제 뭐 개, 토끼, 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럴 건데 이렇게 돌을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동물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이 이 돌을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알려주면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이걸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동물이 아플 텐데 그거 꼭 던져야 될까? 많이 아플 건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던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이들이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그 징그럽다, 안 징그럽다, 무섭다, 안 무섭다라는 인식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른들한테 그 시기에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죠.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말을 해가지고 곤충은 들어온 거야, 만지지 마.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독 나와. 이런 거를 먼저 가정 내에서 접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무심결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치원서부터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렇죠. 선입견이 생긴 거죠.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오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개미, 뭐 모기, 파리,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쭉 열거하거든요. 거미 막 이래갖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기 있는 거미줄은 뭘 먹고 살을까?
네가 지금 얘기한 모기, 뭐 날파리 저런 거, 저 거미들이 저분들이 그거 먹고 살아. 네. 그래서 거미줄을 치울까 말까? 그냥 두세요. 이래. 그러니까 그 누구도 특정 곤충이 해충이다, 익충이다 할 수 없죠. 나뉘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들의 인식에 편견으로.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모기는 사람들한테는 해로운 곤충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개구리한테는 소중한 먹이채고요. 예. 인식만 조금만 바꾸면은 해충, 익충 이렇게 나뉜다라는 자체가 없었을 건데 그렇죠. 오로지 인간의 관점에서 나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선 지금 눈앞에 편리만 갖고 네네. 판단하는 거죠. 익충, 해충. 아니,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네.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생태계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지금 얘기한 모기, 뭐 파리, 개미, 개구리, 뭐 이런 거. 네. 이 지금 열거한 것들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 네.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질까? 네. 이게 다 생태계인데 네. 이 중간 단계가 자꾸 이렇게 파괴되고 없어지면 인간이 안락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보자 이거야. 저분들이 살아야 인간도 산다. 결국 우리가 이걸 좀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네, 잘못 알려갖고 흙만 만져도 다른 흙 만지지 마 이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게. 흙을 만져가지고 네. 뭐 더러워진다라는 인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어른들이 만들었죠. 어른들이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것들, 공해 물질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흙까지 흡수가 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도 안 하고 흙은 무조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요새 아파트만 보더라도 놀이터에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은 흙을 만지면서 또는 흙을 밟으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단순히 오염이 돼가지고 흙이 더럽다? 그 원인이 됐던 어른들은 어디 가고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주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 100번 강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사환 선생님이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네네. 근데 유독 이 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기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사춘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부모님과의 트러블? 부모님과의 트러블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연구원 쪽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공부해라 하셔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는데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셔가지고 조금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뭐 달팽이나 개구리, 사마귀, 장수풍뎅이를 우연히 접하고 방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 생명체들한테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뭐 생명의 신비? 그래서 쭉 소소하게 키우다가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을 제가 충남대 무역학과를 나오게 됐는데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서 바이어들 상대하다 보니까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위안을 받았던 생물들을 또 조금씩 키우다가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집안에서 키울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생활사들을 생물체들한테 위안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똑같이 알려주자. 그러면은 방황하는 청소년이 뭐
대여섯 명이 생길 거를 두세 명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예. 기대 심리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치유를 받았고 네, 내가 받은 그 소중한 그런 경험들을 또 이 청소년들이 나와 같이 그런 위안을 받아서 청소년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그 바람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유, 저 마음도 그리고- 참 따뜻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옥천군에서 곤충 산업으로 예.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시기였었고, 그렇구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식용곤충 쪽으로 블루오션이다라고 해가지고 지원이 전폭적으로 있었던 시기였어요. 예. 예,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계기가 돼서 네, 이렇게 모임도 매니아들 모임도 하고 네네. 생물에 관심 있고 이 사마귀, 장수풍뎅이, 달팽이, 개구리 얘기하셨어요. 네네. 이걸 이게 중학교 때부터 키운 거네요. 네. 이거는요. 그럼 보통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키우기가 많이 키우고 있는 그 생명체가 뭐가 주로 있나요? 일단은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네.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예, 예. 요렇게 시작을 하고 곤충이 겨울철에는 예. 겨울잠을 자거나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보내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조금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파충류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예. 그래서 저도 파충류 소소하게 키우고 파충류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육지거북이, 육지 거북이. 예, 그리고 뱀. 뱀도요. 네. 사람들이 선입견이 많은 게 뱀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제일 두려웠었던 게 뱀이었는데 예.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귀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목에다 막 감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우리 재석 PD 목에다 한번 감을 수 있겠어요? 난 못하는데 아직.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예. 국제멸종 위기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눈으로 보는데 예. 저는 국제멸종 위기종 카멜레온 예. 그리고 뱀, 육지거북이를 체험객들한테 보여주는구나. 다 체험 오감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예, 꺼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멸종 위기종은 일반인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분한테 허가를 해주는군요. 예. 그게 또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생명체를 보호할 만한 지식을 갖고 능력이 있는지, 있는 능력이 사람들. 있는지를 네. 판단해서 또 허가를 해주는군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체험객들 중에 예. 몇몇 아이들은 저 키우고 싶다고 막 방바닥에 들어놓고 안 간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판매를 하고 싶죠. 근데 국제멸종 위기종이라 쉽게 판매도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 사육이 어렵다라는 점,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그 전문 지식과 그걸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이렇게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죠. 왜냐면 이 생명체인데 네. 괜히 잘못 키워서 그 생명을 이렇게 죽게 만들면 그것도 그쵸. 본인부터 마음이 아플 테니까. 네. 그건 뭐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요? 네, 오늘 그 손님이 오신 김사원 대표님께서 이제 힘들 때 이제 듣는 노래라고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연어들이 산란을 하려고 강으로 다시 모여들고 태어난 곳으로 모여들곤 하는데 자기 몸이 다치면서까지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데 말을 할 수 있고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간이 지금 당장 힘들다라고 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김상원 대표님께서 선곡하신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코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가다 보면 즐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감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엄청 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을 모릅니다. 이 연어가 네, 뭐라 그럴까, 그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근처까지 갔다가 네, 다시 냇가까지 사투를 벌이며 올라와서 그 냇가에다가 알을 까고 네, 자기는 거기서 죽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알이 다시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한 거를 본 적도 없는데 예, 똑같이 하잖아요. 네, 네. 그 숨겨진 DNA는 그러니까 아직 그 생물학자들도 DNA 가.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는데 네. 그냥 본능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 본능이라는 것이 DNA에 저장돼 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적이 없는데 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야, 그 경이로워. 모든 생물체는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이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인간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추가돼 가지고 이제 또 뭐 더 위대해질 수도 있고 또 뭐라 이런 생명체보다 더 못할 때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습이 악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야, 이건 경이롭습니다. 예, 이 연어들처럼 우리가 꿋꿋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요. 연어들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볼을 많이 만드니까요. 예, 4대강 특정 이유로, 그런 정치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이니까 네, 이 뭐 볼을 많이 만들면 네, 연어가 연어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못 올라오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네. 거를 그 계절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보기 좋은데 치중하는 사업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나 싶은데. 볼을 설치하고 댐을 만들고 그런 거는 순전히 인간들의 욕심이잖아요. 그래. 농업용수나 아니면 그렇죠. 생활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살고 있던 생물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살아가던 그 장소를 터전으로 삼던 생물체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금강원에도 모래톱 때문에 악취가 난다. 모래톱을 걷어내야 된다. 그 모래톱 안에는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단순히 인간의 욕심으로 악취난다. 썩은 물이다. 단순하게 그 물이 흐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물이 흐르고 그 안에 생태계가 살아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만 하는 거죠. 그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곤충 보고 뭐 더럽고 뭐 이래서 뭐 아이들한테 이거 만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더럽다, 징그럽다 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죠. 예, 그 바퀴벌레도 깨끗한 곤충입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가지고 구석진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퀴벌레 본인도 모르는 상태로 먼지가 묻고 바이러스가 묻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곤충, 해충이라고 하는데 바퀴벌레도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태어난 동물이 없어요. 그렇죠. 생명체가. 예,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간에 빠지면은 이 환경이 나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멸종돼야만 하는 동물은 절대 없고, 네, 맞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아재학교에 뭐 이렇게 오는 아이들 숙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자, 모기가 불편한 거지 모기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 네,
불편하다. 그럼 불편하면은 나하고 좀 떨어지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만약에 뭐 바람을 불어서 모기가 네. 사람한테만 조금 이렇게 덜 가까이 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모기를 다 박멸해서 예.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경계를 인식 속에서 못 짓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적이 아니라 약간 불편하다. 그럼 불편하면 약간 거리만 두면 된다. 맞습니다. 이 경계를 어른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적개념으로만 심으면 그럼 네네. 어쩌자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생명체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존중되고 살아갈 때 인간도 살 수 있다. 이게 대명제라는 거죠. 이것만 지켜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자, 곧 있으면은 예. 겨울철이 다가오고 예,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고라니나 멧돼지가 출몰을 하게 되는데 내려오죠. 출몰이라는 단어는 저는 싫어합니다. 음,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인간이 파괴를 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왜 출몰, 침입 그런 단어를 쓰는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산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가 길을 잃지 않아요. 네, 자기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을 절대 잃지 예. 않아요. 산에서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로 네. 내려오거나 또는 산에 그 등산용 길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쫓겨서 민가로 오게 되는 네, 경우도 네, 네. 많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산에 이 등산로를 너무 많이 개척해 놓아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서 사람 소리 나면 조금 내려왔다가 저쪽에 사람 소리 나면 또 내려왔다 네. 이러다 엉겹결에 민가로 와요. 그럼 이 민가로 오면 민가에서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렇죠. 당황해가지고. 예, 길을 자기가 왔던 길을 못 찾아요. 예.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서 들어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민가까지 침입했다고 예. 얘기를 9시 뉴스 기자가 네네네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거기에 세뇌되는 거야. 예. 사람을 공격하려고 산에서 내려왔어. 아니요. 산에서 일부러 내려오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쫓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등산객들한테. 네.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렇게 피하다 예.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산에 예. 가까운 골목. 한 번 들어오면 못 찾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쓰는 골목은 멧돼지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산에 가면 멧돼지 길이 다 똑같지만 네. 멧돼지가 볼 때는 다 길이 달라요. 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용어부터가 적개념의 네네네.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박멸처럼. 예. 박멸은 인간이 가장 오만한 단어 같아요. 인간이 박멸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더불어 살아야죠. 예. 예. 박멸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예. 박멸해서도 안 되고 이 단어는 가장 오만의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건 쓰지 않아야 될 네. 단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청년 창업 농부 네. 초창기 멤버로 알고 있어요. 예. 이 모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청년 창업 농부 네. 줄여가지고 청창농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2018년도에 처음 음. 시행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조금 더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생활비며 아니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초창기 그러니까 2018년도 처음 시행이 됐을 때 합격을 해서 옥정군의 그 청년들이 총 5명이 있는데 네. 2018년도 합격자들이 네. 그 사람들이랑 작목은 다 다르지만은 네. 서로 어려웠던 점 아니면은 노하우 또는 내가 이런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 소개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정보도 많이 나누고 애환, 고충 이런 것들을 서로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2020년도 합격자까지는 제가 연락을 취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누가 합격을 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이 뜸한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상황이 좀 좋아졌으니까 네네. 다시 모임을 좀 추스려서 네.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서로 그쵸. 기대면서 예. 이야기 들어주는 게 기대는 거예요. 네.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거. 이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농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지역에 큰 역할들을 해내면은 얼마나 네.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정책이 좀 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옥천군에는 지금 청년 네트워크, 네. 청년발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단체가 꾸려져 있고, 뭐 분기별이나 월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업 중에 한 군데가 그 충북 도립대학, 네. 예, 그 부지에다가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계속 연계되는 모임이 예. 이렇게 탄생이 돼서 네네. 더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어디서 주로 하고 있나요? 제가 교육 사업 쪽으로 많이 힘을 썼고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희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출연하셨어요. 그분이랑 또 여러 청년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옥천 관내 초, 중, 고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 파괴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환경 파괴를 우리가 뭐를 해서 줄여야 되는 건지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곤충으로 뭔가 환경 파괴를 줄이고 또 그 곤충이 멸종하는데 또는 희귀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데에 힘을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 이런 분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용품들이 많아졌는데 분리수거를 한다라고 해도 일정 양만 되지 한 80~90%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요.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또는 환경이 오염되고 대기 오염이 오염돼가지고 그렇죠. 대기 오염의 그 오염 물질들이 또 토양으로 가고 토양에 스며들었던 것들이 또 수질로 가고 그러니까요. 그게 다 햇빛에 분해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미세먼지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인간의 호흡기로 오고 인간의 농산물을 짓는 이제 흙으로 또 다 들어가서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이게 석유화학 제품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안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거의 이게 재활용률은 극히 일부고 다 이게 버려지고 태워지고 다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다 햇빛에 녹아서 분해되면 그것이 다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 이 사회에 떠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 선생님, 우리 김사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곤충이 또 있다고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 그 어떤 아주머니가 곤충을 잡아가지고 플라스틱에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그걸 먹고 살고 있어요.
자꾸 구멍을 뚫어가지고 탈출을 하더래요. 어, 그래서 스티로폴 박스가 사가서 구멍이 뚫리나 어, 싶어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어. 연구소에서는 오 유레카다. 아, 곤충이 먹네? 어, 먹는데 안 죽어. 어, 얘네들이 똥을 쌌는데 어. 똥이 유기질이야. 신기하네? 더군다나. 네, 해가지고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연구가 활발히 돼가지고 지금 그 곤충 이름을 말씀드리자면은 갈색 거저리. 갈색 거저리. 예, 거저 아. 키운다라고 해가지고 거저리고 또 영어로 하면은 밀웜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소화액이 이런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을 분해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긴 거는 조금 징그럽게는 생겼지만은 맛을 보면은 맛있고요. 새우깡 맛이 납니다. 아, 그래서 식용으로도 쓰나요? 예, 식용으로도 쓰이고 파충류 먹이로도 쓰이고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 분해하는 데에도 쓰이고 다방면의 곤충이라 여러분들이 마냥 곤충은 징그럽다,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을 버려줬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많이 오염이 되고 또 곡물 가격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대한 곡식을 키우는 국가가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당연히 곡물 가격은 올랐을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쌀이 남아돈다라고 하는데 쌀뿐만이 아니고 밀, 옥수수는 전량 대부분 수입하죠. 예,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출하는 그 해당 국가에서 막아버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비싼 돈 주고 매화 지금 달러도 올랐는데 네. 비싼 돈 주고 또 사오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미 시작됐죠. 예. 기후 재난이 네.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다 예. 앓고 있는데 농작물 수확이 제대로 될 리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서부터 네. 2배, 3배 올려도 꼼짝없이 사와야 되거든요. 네. 방법이 없거든. 그 수출하는 국가에서 아니야, 난 너희 국가한테 안 팔아. 해버리면은 맨날 먹던 거를 사람이 한순간에 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래 너희 안 팔아? 우리 그렇죠. 너희 쳐들어갈 거야. 그게 식량으로 해서 예. 전쟁으로 또 이제 이어지는 거네요. 식량난 때문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미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곤충이 벌이고요. 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 말로는 7년에서 12년 이내에 모든 대부분의 지구상의 생물체들이 사라진다. 인간은 멸종을 한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자가수정되는 식물을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자가수정되는 식물을 만드는 거는 또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조작된 거를 사람이 먹는 거는 또 사람 인체 내에서 그럼 사람 DNA하고 또 네. 트러블이 나오겠죠. 예. 자멸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유전자 조작 뭐 콩이라든가 네. 그런 식품들이 우선은 먹기에 편할지 모르지만 네네. 그게 인간의 체내로 들어가서 인간 DNA와 분명히 트러블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를 조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3세대는 거쳐야 된다라고 연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네. 인간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3세대라고 하면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예. 자식을 낳고 빠르면은 그 자식들이 어른이 됐을 때 당장 대두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조금 늦는다라고 하면은 초중등 학생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길게 봐도 100년이 안 걸리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화성으로 떠나려고 하는 게 이제는 지구는 끝났다. 네,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자꾸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려고 인간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왔다고 네. 보는 거죠. 네, 인간이 집단 지성이 작동이 돼서 지구를 살리려는 자정 운동이 이제는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예. 하는 그런 많은 예측하는 분들이 예. 나오고 있죠. 그래도 하여간 노력은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서든 진짜 지구를 살려내야죠. 우리가 우리까지는 어떻게 산다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살 수 없는 환경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환경을 살리자,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힘내라 이런다는 거예요. 힘내라가 아니라 우리 미안하다, 우리 함께 같이 할게 이걸 듣고 싶은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중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너 힘내라,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왜 중학생이 지금 환경을 망쳤으면 뭘 망쳤겠어요. 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너무나 각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네. 거예요. 현실이. 지금 파키스탄에도 뭐 수해나서 네. 얼마 전에도 몇백 명이 죽는데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어요, 도대체. 다 선진국이 네, 망쳐놓은 거를 지금 그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그 피해는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게 용납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정말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야 네.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럼 갈색 거절이요? 갈색 거절이? 갈색 거절이. 이 곤충은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이 양산을 하는 추세인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식용곤충 쪽이나 사료곤충 쪽으로 네. 각광받고 있는 게 갈색 거절입니다. 네. 누구나 키울 수 있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동면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줄여가지고 죽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생명력도 강하고 단백질도 많고. 겨울만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환경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네. 거를 이렇게 하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뭐 논이나 밭이나 그 갈색 거절이가 나온다라고 해서 죽이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키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전제로. 이제 알을 낳아서 예. 겨울을 지나면 또 나와서 네네. 똑같은 일을 하겠네요. 예. 그렇게 우리가 먹어보면은 맛있습니다. 새우깡 맛이 나고. 저는 그 과자류를 좋아하는데 그 과자를 먹는 것보다는 이제는 집에서 갈색 거절이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냥 주전부리로 먹고 있습니다. 식용으로도 예. 좋습니다. 자, 갈색 거절이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올까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선곡한 곡인데요. 네. 좀 듣기만 해도 신나는 노래인 것 같고, 뭔가 아이돌 중에서도 사실 다 각자 좀 특색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아이돌 멤버, 그리고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청소년들의 어떤, 뭐랄까요, 되게 좀 밝은, 그리고 좀 쾌활한 느낌? 그렇죠. 그런 점이 많이 좀, 많이 부각이 되어서, 네. 좋은 인상이 많이 남았던 네네. 아이돌의 노래입니다. 뉴진스의 하이프보이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1, 2, 3, 4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난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도 봐야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우리 가마 나도 봐야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잠을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네 생각에 또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you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를 봐야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우리 가마 나를 봐야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세상 곤충 체험농장 대표를 맡고 계셔요. 김사원 선생님과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얘기도 나눴고 갈색 거저리.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갈색 거저리에 대해서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곤충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자, 예. 지금 제가 또 여쭤보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애완곤충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현재 이런 추세를 좀 잠깐 설명해 주셔요. 애완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애완 생물이고 이거는 아니다.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뭐 길 가다가 개미를 잡아가지고 키우더라도 애완곤충이 될 수 있는 거고 애완생물이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애완곤충은 뭐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좋겠죠. 네, 맞아요. 그냥 아무거나 키워가지고 집안에서 쉽게 키우고 쉽게 치유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어떤 생물이더라도 애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삭막해지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인 관계가 조금 결핍되어졌고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단한 거라도 집안에서 키워봤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째 특정 지지 말고 모든 생명체가 다 애완곤충이 될 수 있다는 네. 거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도 또한 주의해야 될 게 집안에서 키운다라고 해서 본인 소유물일 수는 있지만은 그 생명까지 개개인의
소유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소중한 생명체이고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 존재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막 소유물 그런 인식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사여탈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예, 예. 인식은 그 인간의 오만인 네, 네. 거죠. 예, 그런 걸 유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뭐 1시간이 다 금방 가버렸어요.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네, 저녁 시간인데 우리 세산 곤충 체험농장 김사은 대표님과 오늘 탄소중립 이 환경 이야기부터 곤충이 사람과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치유받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오늘 크게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청취자들께 매짐 인사를 좀 시간이 다 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물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체이고 더불어 지구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물에 대해서 인식 변화를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 이제 멈춰야 됩니다. 예. 이제 뭔가 솔루션을 내야 됩니다. 예. 가볍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또 더없이 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곤충이 사람의 심리까지도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세산 곤충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김사은 대표님과 1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아저씨과 놀다 보면 이 시간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사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